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가 되는데 어저께는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오늘은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의 개수가 됩니다. 자, 사주 지지가 네 개의 지지가 있죠. 연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월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간에 있는 글자들 있죠. 천간은 연간, 월간, 일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천간은 예를 들어서 연간은 연지에만 뿌리를 두고 월간은 월지에만 뿌리를 두고 일간은 일지에만 뿌리를 두고 또 시간은 시지에만 뿌리를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간에 있는 신금도 네 지지 모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월간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모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일간 마찬가지로 연월 일시로 모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로 연월일시 모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지지 중에서 연월일시지의 네 지지 중에서 천간이 가장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라고 하는 거예요. 월지죠. 월지가 월령이기 때문에 바로 천간 네 글자가 가장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월지 다음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일지가 됩니다. 이거는 비단 일간뿐만 아니라 다른 천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을수록 뿌리를 내리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에는 뿌리를 가장 내리기 쉬운 것이 일간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라든가 월간이라든가 연간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당연히 연지가 되겠지만은 당연히 월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한 그 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라 하더라도 5월의 영향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순서를 본다면 월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시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지가 됩니다. 연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고 대체적으로 월지가 되게 통근할 수 있는 그 힘을 대체적으로 40%라고 하면 일지는 한 30%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지는 한 20% 정도 이렇게 통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연지는 대략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약간 같은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연지에 뿌리를 두면은 좀 미흡하죠. 그래서 다 합치면 100%가 되는데 그만큼 월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간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화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정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왕한 그런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인데 거기다 대고 일지에도 이렇게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월지 40%, 그 다음에 일지 30%에서 70%의 화력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글자들 가지고 배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화가 몇 개, 수가 몇 개, 목이 몇 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월령, 그 다음에 일지, 시지, 연지 이렇게 비율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고 어떤 글자가 투출했는지 어떤 글자가 암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왕세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정화가 아니죠. 오늘은 정화가 아니라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일단 일간 개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천간
네, 마지막 글자가 되죠.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는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에 해당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임수도 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됩니다. 뭐 똑같은 물인데 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향이 다르고요. 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또 성격이 남자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인데 진짜 너무 다소곳하고 너무 이렇게 갸리갸리한 그런 여성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들도 따지고 보면 진짜 남자다운 군인 같은 그런 강한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하죠? 꽃미남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남자가 오히려 남자다라기보다는 매우 섬세하고 이러한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다르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임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같은 수라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다르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이 바로 임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아니면 이슬 같은 것, 바로 개수가 되겠고요. 옹달샘 비유해도 좋고요. 아니면 작은 시냇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정화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이렇게 해당이 되죠. 개수의 특징, 핵심은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수의 특징,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청징함이라고 해서,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 바로 개수의 특징이죠. 청징이라고 하는 글자, 청자는 맑을 청자가 되겠고요. 징자는 맑을 징자죠. 맑고 맑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임수의 특징은 뭐냐면 충분지성입니다. 충분지성. 임수일간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 즉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몰아닥치거나 아니면 심하면 쓰나미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화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무토기토를 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식상인 목이라든가 재성인 화로서 수기 유행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공이 임수라든가 개수라는 것이 약했을 때, 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도 마찬가지고, 일단 신약하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뭐가 필요죠? 금이 있어서 임수 내지는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해자월 내지는 신유월에 이렇게 왕하고요. 인묘월이라든가 인묘는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사오월 같은 경우는 화왕절이 되죠. 그래서 인묘월, 사오월 같은 경우 임수든 개수든 일간이 신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토왕절인 진술, 충미월 모두 토인 관성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든 개수든 진충미월에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자 신유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임묘 사오 진수충미월에는 수일간, 즉 임수라든가 개수일간이 약한 것으로 이렇게 판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설명드리면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계절이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을 이렇게 뜻하는데 4월은 제가 초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5월은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이제 모하라고 해서 늦 여름을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일단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조열한 그런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죠. 이 조자라고 하는 것 마를 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 매우 춥다라고 하면 그 반대로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매우 뜨겁고 조열한 날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식 사우나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은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때에 태어났는데 어떤 일간이든 간에 4월, 5월, 미월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오행으로는 수라고 하죠. 수.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는데 그 일간이 임수든 개수든 간에 임수도 수고 개수도 수, 일간이 수니까 물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에 관계없이 5월이라고 하는 것, 4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된다. 특히나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여기가 5월 같은 경우는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왕한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되고요. 화만 5월에 왕한 것이 아니라 토 또한 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제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화토가 다 왕해서 일간을 뜨거운 열기는 개수를 증발시켜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일간 개수가 존립할 수 있느냐 존립할 수 없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개수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금생수하죠. 금은 수를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경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지는 신금이라든가 내지는 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투출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금이 개수를 이렇게 생하려고 할 때 오화가 그냥 그대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고 하면 이 오화는 반드시 금을 갖다가 녹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금으로서 인성으로서 개수를 생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요 5월의 뜨거운 열기 까지도 어떻게 돼야 된다?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같은 수인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같이 있어서 이 5월의 뜨거운 열기를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화가 금을 갖다 억압시키지 않고요. 또 얘가 너무 뜨겁지 않아야지만 개수도 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인성이 금, 신금도 상관없지만은 5월은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금보다는 경금으로서 수를 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임수 개수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이거는 임수가 있다고 해서 더 좋고 개수가 있어서 나쁘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단 5월의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월의 개수는 인성인 금과 비견겁제인 수 두 가지를 아울러서 써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일간은 음수인 개수가 될 것이고 5월은 화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5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봤을 때 개수가 5월에 태어났다. 음수인 개수가 월지에서 음화인 5화를 받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화는 재성인데 음대 음이 되니까 이거는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되겠죠.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월은 일간 개수는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신 약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또 이 5라고 하는 지장관을 것을 보게 되면 지장관이 병화, 기토,
기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병화는 쓰지 않습니다. 뭐 격을 지용할 때나 용신을 지용할 때 병화는 쓰지 않고요. 기토 정화를 쓰게 되는데, 정화는 개수 입장에서 정제이기 때문에 편제이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는데, 기토는 편관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으로 놓고 보지 않고요. 얘를 격을 치용해서 얘는 편관격 내지는 어떤 사주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간은 약하고 제살이 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제다시 약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제살 태과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제살 태과가 아니죠. 태과가 아니라 제살 태왕이죠. 제살 태왕. 제성과 칠살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제살 태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편제격으로서 제다 신약이 나쁜 거냐, 아니면 실살격으로 바뀌어서 제살 태양한 것이 나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 제다 신약보다 제살 태양은 더 나쁘죠. 왜냐하면 재성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재성이 관칠세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개수가 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수의 근원이 튼튼하지 않는 상태에서 5월에 무토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화를 또 봤습니다. 5월 40%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30%, 70% 벌써 지지에서 화가 새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화가 청간으로 투출하지 않았어도 이건 굉장히 염렬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발돼서 날아갈 존립 자체가 좀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연지에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선생님, 토는 화왕절 토도 왕하니까 이 토가 개수를 갖다가 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축토는 뭐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얘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건토가 아니라 습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고 하면 얘가 완전히 지지로 4, 5미 화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완전한 살충신경한 제살태양 이런 국세가 되겠지만, 얘가 그렇지 않고 축토였기 때문에 그나마 아무리 관성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이 투출해서 개수를 이렇게 생하고 있으니까, 비록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축에 개수가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신금이 생수해 주는 관계는 나쁘지 않다. 이 간목 우화는 상관인데,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목은 화를 생하게 되고, 화가 더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또 증발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목의 향배는 뭐예요? 사주에 수가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용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는 어떤 것이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시 개수가 5월에 태어나서 일지에서 화를 다시 사화를 받고 간목이 화를 생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조열한 그런 국세인데, 다행히 그래도 축토인 습토를 받고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목화가 왕해서 개수가 충분한 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화토 목을 보는 것보다는 금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생시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자시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개수가 자의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임수가 투출해서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목을 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목은 화를 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임자시 같은 경우 나쁘지 않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시지에서 축토를 본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축이 회금하게 되면 금이 살아나서 개수를 또 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축시도 나쁘지 않지만 임자시에 비해서는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임자시하고 흡사하게 하지만 이건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은 생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인시, 을묘시, 병진시,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이런 생시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는 고갈되고 열기는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생시들은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괜찮은 생시, 경신시 같은 경우는 사신합수, 개수가 금의 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사유회금에서 금이 개수를 생하는 그런 좋은 국세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유시보다는 경신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인, 을미, 병진, 정사, 무, 기미시 다 목화토가 가중되는 생시 내지는 사해상축이 되는 생시 내지는 이렇게 임술, 술토가 다시 오는 생시는 좋지 못한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